1년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보고 싶다. 진짜 인생의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나의 극한이 어디인지 봐보고 싶다. 저는 아침에 7시부터 10시까지 국어 공부하고 점심 먹기 전까지 수학 공부하고 그리고 점심 먹고 한두 시간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기 전까지 탐구 공부하고 저녁 먹은 이후로 나머지 부족한 공부 보충.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생에 다시는 이렇게 열심히 못하겠구나 싶어요. 네, 그럼 혹시 수능 날은 어땠어요? 수능 날 정말 현역 때보다 너무 떨리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재수니까 좀 부담감도 크고 그래서 그런지 딱 국어 시험지 받았을 때 그때가 제일 떨렸어요. 손 떨리는 게 보이고 그래서 더 떨리고 그랬었는데 제가 김동호 선생님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께서 추천해주신 방법이 파본 검사를 하잖아요. 근데 파본 검사를 할 때 진짜 좀 정직하신 분들은 정말 파본만 검사를 해요. 넘기면서 아 이게 잘 나왔나 안 붙어있나 이것만 검사를 하시는데 저는 그게 아니라 이제 넘기고만 있으면 된다. 천천히 넘기더라도 넘기고만 있으면 이거 잡을 수가 없다 어떡해. 그래서 천천히 넘기면서 최대한 캐치할 걸 다 캐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문학을 먼저 풀었으니까 비문학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쉽게 넘기기 위해 그리고 문학 작품이 연계가 되었는지 뭐 그 정도를 체크했던 것 같아요. 비문학 소재까지도 그렇게 이제 체크하면서 난 남들보다 좀 더 봤다 이런 안정감을 느끼면서 좀 긴장이 줄어들고 이제 딱 종치고 첫째 장 넘기고 화작 풀자마자 딱 모의고사 텐션으로 돌아왔죠. 그렇게 안 떨리더라고요.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재수라고 해서 딱 그 시험 시작 전까지가 제일 떨리고 막상 시작하면은 똑같이 풀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랑. 되게 굉장히 꿀팁이래요. 천천히 봐라. 네. 어느 정도 스피드까지? 이거 만약 이게 시험지라고 하면은 넘기는 거죠? 네. 정말 터치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뭘 할 수가 없어요. 국어는 그렇게 하셨고 그럼 그 이후에 수학은 어떻게 하셨어요? 네, 정말 수학부터 진짜 그냥 모의고사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랑 정말 똑같았는데 다만 쉬는 시간에 제가 수능 솔루션 노트라는 걸 만들었었어요. 한두 달 전부터 계속 수능 시뮬레이션 돌리면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그런 대책도 써놓고 수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실수 노트를 또 하나 만들었었는데 그 실수 노트 계속 보면서 제가 유독 많이 실수하는 거를 또 솔루션 노트에 적으면서 주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써놓고 그런 거를 보면서 그냥 시험 준비한 거 그거 빼고는 정말 똑같았거든요. 그리고 탐구쯤 볼 때는 평소엔 안 그랬는데 너무 긴장해서 그런가 지구과학 볼 때 너무 허리가 아픈 거예요. 거기서 살짝 집중력이 끊기고 그래서 그런가 마지막까지 지구과학이 2등급으로 아픈 손가락으로 남았죠. 지구과학 제일 못 봤어요. 혹시 몇 등급? 2등급. 저 5일이 목표였는데. 그래서 여러분도 수험장에서의 체력 그러니까 이게 공부 체력과 실제 체력이 다르거든요. 이 길게 집중할 수 있는 훈련 평소에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꼭 모의고사 한 번 풀 때 국수영탐 다 시간 지켜서 끝까지 풀어보시고 끝까지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수능 상황은 그렇게 잘 들었는데 혹시 이제 제일 중요한 공부를 어떻게 하셨나요? 국어부터. 네, 국어는 일단 제가 가장 강조하는 건 꼭 매일 아침에 2-3시간씩 꾸준히 하세요. 이게 국어를 매일 공부해본 사람만 아는데 정말 국어를 읽는 감이란 게 있거든요. 정말 하루라도 안 읽으면 그 감이 떨어지는 게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매일 아침에 우리 아침에 수능 보니까 국어 그래서 아침에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각자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은 약한 부분이 보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고전 시가나 고전 산문 부분이 약했고 어떤 사람은 문법이 약할 수도 있고 그렇게 미리 약한 부분을 캐치를 해서 미리 보충을 해놓으세요. 저는 고전 시가의 모든 것이라는 책을 사서 매일 2-3개씩 보고
기출에서 고전 산문만 골라보면서 빠르게 읽는 연습하고 한동안 매일매일 그렇게 하면서 보충을 했었는데 이게 6월, 9월 가가지고 이런 부족한 부분이 보이는데 보충이 안 돼 있으면은 정말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꼭 미리미리 그 약한 부분을 보충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국어야말로 국수영탐 중에 가장 집중력이 필요한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80분 내내 몰입을 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화작은 쉽다, 문학은 쉽다, 그러니까 빨리 풀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런 생각을 갖는 순간 집중력이 살짝 흐트러지고 그러는 순간이 또 틀리는 순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을 그러니까 화작, 문법, 문학, 비문학 다 비문학 푸는 집중력으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수능 국어는 그냥 킹덤업 들으세요. 동욱쌤이 정말 국어 선생님을 넘어서 저의 정신적 지주셨거든요. 다양한 정신교육도 해주시고 또 김동욱 선생님 덕분에 돈은 쌓아두는 게 아니라 굴려야겠구나 이런 큰 인생의 가르침도 얻게 해주시고 정말 다양한 측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항상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인강을 들었었는데 그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국어 공부가 재밌어졌어요. 자, 결론은 돈을 굴려라. 네, 그거죠. 인생의 가르침입니다. 네. 자, 국어는 잘 들었고요. 돈을 잘 굴려라. 자, 네. 그 다음에 이제 수학은 공부 어떻게 했어요? 수학이 사실 현역 때 4등급으로 가장 모자란 과목이었거든요. 저는 그만큼 양과 질을 모두 높여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선 양적인 측면에서는 최대한 모든 문제를 푸세요. 그러니까 많은 문제들을. 그래서 모르는 유형도 없게, 그리고 계산력도 키우시고요.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 저는 현우진 풀거리를 탔었는데 드릴, 콘크리트, 그리고 이런저런 실무들 같은 경우는 다른 선생님들 것도 풀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는 당연히 계속 병행을 해주셔야겠고요. 그렇게 해서 많은 문제들을 풀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질적인 측면이 뭔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풀기만 한다고 이 수학 성적이 오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풀면서 이런 조건이 있으니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해야겠구나, 이러한 개념을 꺼내야겠구나, 그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푸시고요. 그리고 인강을 보통 많이 들으시는데 인강을 풀기 전에 한번 풀고 또 인강을 듣고 다시 복습을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풀었던 문제라 해도 인강을 들으면서 선생님과 여기 부분이 나랑 다르다, 아니면 못 풀었던 문제라면 내가 이 과정에서 못 넘어갔구나, 내가 이걸 생각하지 못했구나, 이런 걸 꼭 체크하시면서 자기가 뭐가 부족한지 계속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킬러 문제를 풀 때 보통 그냥 막 처음부터 계산부터 들어가는데 그러지 마시고 좀 전체적인 틀을 잡아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겠구나, 얼추 감만 잡으셔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냥 많이 푸는 게 답이에요. 저 하루에 거의 6, 7시간씩 했었는데 그냥 진짜 많이 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모든 문제를 푼다는 각오로. 결론은 양치기다. 네, 결론은 사실 양측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일단 공부량 늘리세요. 그리고 이제 영어인데 영어 공부 안 하신 거 아니죠? 영어가 사실 진짜 공부하기가 싫어요. 계속 후순위로 밀리는 과목인데 영어는 좀 자기 점검이 진짜 필요해요. 나의 독해력이 갖춰져 있는가? 뭐가 문제인가? 저 같은 경우는 현역 때도 베이스가 일단 2등급이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문장이 주어지면 해석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해력은 갖춰져 있는데 그럼 이제 저의 문제는 그냥 단어겠구나. 사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정답은 단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단어만 좀 보충을 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정말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에 단어를 외웠어요. 저와 함께한 친구가 있거든요. 나이스 캐치. 나이스 캐치. 네, 이 아이였는데요. 정말 저의 주머니에는 항상 이 아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책상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갈 때나 아니면 밥 먹으러 갈 때나 그럴 때 항상 주머니에서 이렇게 꺼내서 들고 다니면서 보고, 또 밥도 제가 혼자 먹었거든요. 점심시간에 단어 외우려고. 그래서 먹으면서 이러면서 이렇게 좀 쭈구리 같긴 하지만 그래서 누구보다 빠르게 밥 먹고, 그리고 양치하면서 또 이러면서 단어 외우고, 정말
모든 시간을 단어로 채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이 책상에 딱 각 잡고 앉아서 단어책 펼치고 이제 외우자 하면은 진짜 안 외워져요. 너무 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을 제외한 시간에 하자. 그렇게 결심하고 항상 이 아이와 365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아마 하루에 대략적으로 몇 시간 정도 본 것 같아요? 그거는 딱히 세본 적이 없는데 하루에 한 200개 정도는 외웠던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선생님도 아실 거예요. 맨날 어떤 애가 걸어 다니는데 맨날 이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상담 갈 때도 맨날 들고 다니고 상담하면서도 외우고 네 정말 그랬습니다. 상담하면서 외운 거는 선생님 말씀 안 들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게 선생님이 이렇게 워드를 치시는데 제가 말한 걸 바탕으로 그 워드 치실 때 한 단어라도 더 본 거죠. 네.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선생님 말씀. 자, 그러면 영어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라. 네. 자, 영어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단어를 외우고 그 다음에 탐구인데요. 탐구는 혹시 뭐 했어요? 탐구는 생명하고 지구 선택했습니다. 그럼 생명부터 혹시 어떻게 공부했는지 말해줄 수 있어요? 네, 우선 그 생명이나 지구나 똑같은 게 한 선생님 커리큘럼 정말 충실히 따라가면 되거든요. 대부분 일단 인강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거기 짜여진 커리큘럼대로 정말 충실히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게 영어처럼 살짝 뒤로 밀리는 과목이에요. 안 하면 끝까지 밀리거든요. 뭐 예를 들어 윤도영 생명 들으시는 분들 수능날까지 오라바운 못 끝내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안 해서 문제인 과목입니다. 꾸준히 저는 아침에 7시부터 10시까지 국어 공부하고 점심 먹기 전까지 수학 공부하고 점심 먹고 한두 시간 영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저녁 먹기 전까지 탐구 공부하고 저녁 먹은 이후로 나머지 부족한 공부 보충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정해놨었는데 이런 식으로 탐구 공부할 시간을 정해놓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탐구는 복습이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백지 복습 중요하단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귀찮아서 안 하시죠. 근데 정말 하셔야 됩니다. 제가 현역 때는 안 하고 재수 때는 했어요. 그러면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게 그렇게 막 형식 갖출 필요 없는데 그냥 강의 듣고 나서 그날 배운 내용 그냥 간단히 생각나는 대로 적거나 한두 달에 한 번은 꼭 전체 개념 백지 복습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개념형 잡는 거에서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법이 어떤 문제집을 풀든 앞에 개념 설명이 있고 뒤에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개념부터 천천히 읽으면서 자기가 부족한 개념은 무조건 형광펜을 치세요. 그리고 뒤에 문제를 풀면서도 자기가 조금이라도 모르겠는 선지나 아니면 생소한 자료나 그런 거는 다 형광펜을 표시를 해두세요. 그리고 재수생 같은 경우는 이제 시간이 많으니까 저는 1회도 그렇게 끝났을 때 따로 노트에다가 정리를 했었어요. 아마 화면이 나갈 텐데.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정리한 걸 바탕으로 계속 다시 봤죠. 2회도 3회도. 혹시 이럴 시간이 없으시다면은 그냥 정리를 안 하고서라도 그 책 버리지 마시고 이렇게 계속 넘겨보면서 다시 보세요. 그렇게 개념형이 잡히더라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생물원이었고요. 아까 그리고 지구과학을 가장 못 봤다고 하셨는데 혹시 지구과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지구과학이요. 사실 아직도 이유를 못 찾았어요. 왜였을까요? 왜 못 봤을까요? 지구과학이 살짝 맞는 사람이 따로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구과학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개념 계속 반복하고 그래도 나름 문제풀이량도 많았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돌렸어야 됐나. 근데 또 지구과학 그냥 9월부터 처음 공부했는데 1등급 맞았다 이런 사람들도 계시고 저처럼 한 2년 내내 했는데도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니까 지구과학이 꿀과목이다 이런 생각만 갖고 계속 질질 끌고 가지 마시고 놓아주세요. 다른 과목 일찍 돌리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수능으로 외망했어요? 이게 재수를 하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든 건데 재수생의 공부량은 차원이 달라요. 현역 때는 정말 한 2-3시간 하고도 오늘 많이 했다 이런 생각 들었는데 재수하면서 14시간씩 공부해보니까
내가 그딴 식으로 공부하고 도대체 뭘 기대했던 건가? 양심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혹시 재수하면서 이건 하지 마라, 이건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혹시 있나요? 근데 좀 많기는 한데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진짜 PPL 같아서 조금 말이 그런데 학원 옮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재수 자체가 굉장히 힘든 삶이잖아요. 그래서 재수가 힘든 건데 여기 만약에 SN을 다니면서 이것 때문에 힘들다 아니면은 뭐 저것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학원 탓을 한단 말이에요. 환경 탓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바꾼다 해도 뭐 어디 다른 독학학원 또 간다고 해도 거기도 또 재수가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아요. 어쨌든 또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버티고 친구들이 많이들 학원을 전전해요. 근데 이런 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들, 낭비되는 감정들, 또 적응하는 데 걸리는 시간들,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아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왕 다니기를 결정하셨으면은 끝까지 버텨라.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도 사실 옮기고 싶은 충동 굉장히 많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레 때문에. 네, 벌레도 좀 오케이. 그랬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고 싶은 생각들이 많았는데, 저는 그걸 이성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학원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다,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썼었어요. 제가 매일 다이어리를 썼었는데, 거기 맨날 항상 마지막에 한 줄에는 감사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감사한 환경인가. 이 촛불 앞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형광등이 있고 그리고 따뜻한 이 공간이 있고 밥이 맛있고 정말 사소한 거에 항상 감사할 거 하나를 찾아서 매일 감사를 드렸거든요. 제가 믿는 신에게.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어떻게든 버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결정하셨으면 버티세요. 그걸 가장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클로징 멘트. 저는요 굉장히 후회라는 게 무서웠어요. 이미 돌이킬 수가 없는데, 바꿀 수가 없는데 그 시간을 후회하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미 재수를 시작하면서 현역 때의 저를 후회하면서 느껴봤고, 재수를 하면서는 나중에 40, 50대에 돼서 살짝 저의 그 인생이 만약에 기르고 있다면 20살의 저를 후회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때 좀 더 열심히 했더라면은 난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막 그런 상상을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번 1년을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보고 싶다. 진짜 인생의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 나의 극한이 어디인지 봐보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버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인생에 다시는 이렇게 열심히 못하겠구나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고요. 결국 현역 인하대에서 현역 인하대 예비에서 재수 때 연세대 최초합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렇게 못하겠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놀 겁니다. 연애도 할 거고요. 이 연세대 축제 재밌는 거 아시죠? 아카라카? 잘생긴 사람 많은 거 아시죠? 놀고 싶으시죠? 그러면 지금 공부하세요. 네, 지금까지 김민아 학생이었습니다.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의 연애 사업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